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W 채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평택 고덕 트라반트 푸르지오 시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푸르지오라는 이름으로 고덕 신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요즘 뜨고 있는 이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상품으로 어떤 게 좋은지, 왜 좋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고덕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은 많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단은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전매도 제한이 없습니다. 요즘 전매 제한 다 걸려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좋고, 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자체로 보통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용등급이 괜찮고 소득이 좀 있다 싶으면 웬만하면 대출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무이자 60% 대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평택 고덕 트라반트 푸르지오 시티 개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하 6층 그리고 지상 27층까지 연면적 약 2507평의 규모로 지어지게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 886실 도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를 만드신 분이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886실이 들어오고 근린생활시설이 1309평으로 52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상가도 들어오고 생활형 숙박시설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들어오는지 한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에서 보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고덕 트라반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두 개 필지를 합필해가지고 지금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최근에 핫하게 분양했던 고덕 신도시의 반도요보라 오피스텔입니다. 59 타입, 84 타입 해가지고 대략 한 1200세대 조금 안 되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앞에 수변공원도 있고, 여기가 보면 상업시설로 보통 유흥이라든지 모든 상업, 중심상업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쭉 중심상업지구고, 여기에 이제 시청이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 1, 2년 후에 들어올 예정이고, 이렇게 보시면 삼성반도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으로 들어오고, 여길 기반으로 고덕신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신도시고 국제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신도시 형성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덕 신도시 정문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차로 가면 한 1, 2분이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이 다 갖춰져 있고, 지금은 개발 중이기 때문에 상가 분양하고 있고, 그래서 활성화가 되진 않았지만 미래로 봤을 때 이 반도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트라반트도 들어왔을 때는 여기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파자풍신이라 그래가지고 파라곤, 자연엔자이, 신한인스빌, 풍경채가 지금 들어와서 드디어 84 타입이 10억이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맞습니다. 이제 예전의 평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아파트가 아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명의에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인기가 많은 겁니다. 위치로 보시면 고덕 트라반트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밑으로도 이거보다는 좀 반절만한 센트럴 하이브라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푸르지오라는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가 짓고 또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을 하실 것 같아요. 이 트라반트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를 레지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호텔처럼 쓸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위탁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분양자들이 이걸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익형을 만드실 수가 있다. 보통 이렇게 이 삼성처럼 큰 기업체가 있는 곳들은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장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호텔 가는 것도 좋아요. 여기에도 지금 성행하고 있는 호텔이 여기 브라운
도트 호텔, 그리고 큐타워에도 있는 호텔도 있고, 그다음 리치타워에도 호텔이 들어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서도 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출장 오신 외국 분들이나 아니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깔끔하고 깨끗한 곳을 원하거든요. 트라반트에는 로비가 일단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미팅룸, 오픈 라운지, 러닝 트랙, 호텔식 수준으로 부대 시설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단기로 투숙해도 되고 장기로 투숙해도 되겠지만, 이런 아까 전에 지도에서 봤던 일반 호텔, 모텔에 가깝죠. 거기에는 이런 시설들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생활하면서 이런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호텔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수가 한번 볼게요. 이 평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뛰어난 입지에 맞춰지게 또 특화 설계가 됐습니다. 장단기 숙박 수요의 이용의 만족도를 높인다. 전 객실이 복층형으로 되어 있고 발코니가 있고 일부 호실은 테라스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집중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21A부터 45AA까지 있는데 실사용 면적을 보시자는 거예요. 이제 복층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10평, 복층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10.2평 정도 되고 가장 큰 게 26평짜리 몇 개 있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덕신도시에 제가 오피스텔 아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도 59 타입, 84 타입. 59 타입은 아마 전용이 한 18평 정도 될 거고 84가 아파트 면적으로 봤을 때는 25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0평 정도, 그리고 15평, 26평. 10평 정도면 1.5룸의 크기거든요. 이 정도면은 신혼부부가 얼추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이 큰 평수를 원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되더라도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 26평 정도 되면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덕의 반도 유보라가 전용이 25평이거든요. 근데 분양가를 보면 5억 8, 9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45AA가 대략 한 4억 4천 정도, 5천 정도로 잡힌다고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덕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서 좀 다르지만 이게 생활용 숙박시설 두 개가 아이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만 어찌됐건 가격의 경쟁력은 가지고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실평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이 주거에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 동반으로 같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투자 가치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에 자료에 보면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빌리브 여긴 잘 모르겠어요. 페러글라프 해운대, 수원 파비오 요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이제 고강도의 주택 규제가 일어나면서 전매 금지, 주택 대출 이런 문제들, 세금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투자금들이 거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이나 민간 임대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그래도 주택에 버금가는 것들을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좀 몇 개 짚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시화호에 있는 라구닌 테라스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3-4달밖에 안 됐습니다. 청약하고 분양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다 완판된 상태에서 지금 A타입으로 전면에 뷰가 보이는 게 얼마냐면 P가 1억 2천, 1억 3천이래요. 그래서 분양가는 9억 5천 4백 정도 되거든요. 10층 이상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개월 만에 지금 P가 1억이 넘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평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고덕 반도 트라반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평, 19평, 26평이 있기 때문에 주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가장 핫했죠.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이 이렇게 뜨나? 이런 말이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은 부산의 드메르입니다. 부산 드메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너무 궁금해가지고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49A 타입, 10몇 평 되겠죠. 49A 타입이 지금 거기가 이제 뷰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가 보이지 않는 게 프리미엄이 8천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건 훨씬 더 비쌌고 분양가도 3억 중반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큰 거 90A 정도 되는 게 9억 5천 정도 된대요. 분양가가 9억에서 9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건 프리미엄이 바다가 보이는 건 3억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것도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지가 한 4월 달 정도에 시작했을 거니까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개월 만에 3억이면은 도대체 한 달에 얼마씩 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덕에 지어지는 트라반트 푸르지오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매가 가능하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도 조정지역인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위탁해서 생활한다. 위탁 운영을 맡긴다라고 했는데 온다라는 회사거든요. 숙박시장의 혁신 온다.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용 숙박업소가 3.8만 명, 그리고 온다 PMS, GDS 유통객실이 뭐 38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런 위탁 업체가 고덕 트라반트와 협약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위탁을 하게 되면 그 호실은 위탁 업체가 관리를 해주고 수익을 배분해서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아마 원래라면 위탁 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들어가게 되면 위탁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고 자기는 그 들어가는 이용 금액을 위탁 업체에다 내고 또 나중에 그 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다로부터 그 수익금을 또 받는 구조. 그래서 실제로 뭐 월세 내는 것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세 내면서 살 수 있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항에 있는 드메르 같은 경우에는 뷰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타입이 어느 타입이라 그랬어요? 4구 타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구 타입 뭐 이런 타입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타입들이 실평수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 왜냐면 복층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교해 볼 만하다.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좋은 호실을 확보해 놓으시면 프리미엄은 올라갈 것이다. 왜냐면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프리미엄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 뭐 나오지만, 자, 그리고 뭐냐면 2022년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이 금지한다. 다시 오지 않을 마지막 수익형 투자 상품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면 2021년 7월 29일에 이렇게 발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래가지고 저 보면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가 들은 정보로도 이제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부지가 많이 없고 그렇게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 승인을 받고 분양하는 것들, 완공이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훨씬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덕 트라반트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쭉 고덕 신도시 내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중심 상업 지구에 들어오는 초대형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네임밸류가 있어요. 푸르지오가 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름은 평택 고덕 트라반트 푸르지오거든요. 여러분들 저기 작은 평수 10평부터 전용 26평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그 청약을 받는다고 해요. 사전 의향사를 받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소액으로 이제 10%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4억 4천이다 하면 4,400만 원. 그리고 대략 한 아까 전용 평수 10평짜리는 금액이 지금 한 2억 초반대니까 2천만 원 초반대만 일단 계약금을 넣고도 나중에 분위기가 좋을 때 전매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덕신도시 반도 오피스텔이 있고, 이쪽으로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고, 이쪽으로는 중심상업지구. 되게 작아 보이죠?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웬만한 상권들이 다 형성이 되고, 여기에 있는 주거단지들이 이쪽을 통해서 상가를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단지 내 상가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몰린다는 거죠. 이 지도에는 표시가 잘 안 돼 있지만 이쪽이 빨갛게 해서 다른 어떤 위치보다도 이쪽에 상가 밀집이 엄청 많이 돼 있어요. 하지만 고덕신도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여기 상가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중심 상업지구는 여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숙박객들도 와서 여기에서 생활하더라도 가장 좋다. 그리고 내가 투자했을 때도 듣보잡이 아니라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끼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집도 오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고덕신도시에 알짜 하나 가져가고 싶다 그러신다면 고덕 트라반트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W채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좀 민간 임대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띄우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날아가서 찍어줘. 자, 한번 날아가 보자고. 가! 가!